지금 여러분의 소비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매일매일 쓰는 돈이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그 작은 소비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괜찮겠지 하고 쉽게 지나가는 소비들이 나중에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지금 소비가 계속된다면 내일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점점 늘어나고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소비 습관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숨만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특히 무분별한 소비가 여러분의 재정적 여유를 빼앗고 그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일상도 힘들고 나중에 더 큰 걱정이 될 거라면 바로 그 점이 중요한데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변화입니다. 소비 습관을 바꾸고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죠. 바로 감정에 치우친 소비입니다. 감정이 동요되면 필요 없는 물건을 샀다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이 소비를 이끌어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하는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소비 습관들을 점검하고 그로 인한 후회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소비 습관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소비들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첫째, 자기의 자존감 및 불안 해소를 위한 소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소비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특히 자신을 좀 더 긍정적이고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애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소비는 매우 흔한 형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소비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인 것에 의존해 자존감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런 소비의 대표적인 예로 명품 소비를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구입할 때 단순히 물건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적 지위나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명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통해 나 자신이 더 특별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싶은 심리적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의 김 선생님은 언제나 자식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날 큰 명품백을 선물 받으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백을 보며 정말 멋지다 라고 칭찬했을 때 김 선생님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집에서 그 백을 들고 거울을 보면서 느낀 불안감은 다시 그 기쁨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백이 없으면 내가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단기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통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결국 그 공허함은 다시 불안과 자존감 부족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명품 소비와 같은 외적인 요소는 본질적인 자존감이나 자기애를 길러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와 자존감을 위한 소비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서
내면의 평화와 만족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진정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소비가 아니라 내면의 만족을 찾는 소비가 자기애와 자존감을 쌓아가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복 씨는 매년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구입했지만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느낀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산 가방도 기쁨을 주긴 했지만 오늘 봉사하면서 이웃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이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오는 거야. 이순복 씨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원래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고, 내면의 성숙함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자기애와 자존감을 위한 소비는 외적인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소비만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니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상 소비입니다. 보상 소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은 후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후 집에 돌아와 오늘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 나 자신에게 선물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고급 음식을 사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것을 보상 소비라고 합니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나를 위한 보상, 즉 스스로의 노고를 위로해주는 소비를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만 이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감정에 휘둘려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힘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나 피로를 해소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순간엔 기분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후회를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사거나 마음에 드는 옷을 갑자기 사는 것과 같은 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런 소비는 일시적으로 자신을 위로해주고 성취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보상 소비는 결국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결국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상 소비가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큰 금액으로 돌아와 내 경제적인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하거나 고급 음식을 사는 습관을 가진다면 1년 후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소비의 유일한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힘든 일을 마친 후 보상 소비를 통해 일시적인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그 방법을 조금 더 건강한 소비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을 하거나 음식을 과하게 사는 대신 그 시간을 취미나 운동에 투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보상 소비를 대체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경제적으로도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보상 소비가 자주 반복되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이로 인해 나중에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 소비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을 인지하되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상 소비 대신 더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는 소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소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재정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는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소속감과 관계 강화 소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속감과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맞아 선물을 주는 소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계를 돈으로 돈독히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소비입니다.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생신 선물을 준비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기 위해 음식값을 나누어 내는 것, 가족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것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기쁨을 주고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관계를 더욱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돈은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관계를 중시하는 소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관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도 때때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소비를 하는 경우 본인의 재정 상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소중한 사람을 위해 지나치게 값비싼 선물을 준비하거나 무리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감동을 주고 나 역시 기쁨을 느낄 수 있지만 그 후에 돌아오는 경제적 부담은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기념일을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비싼 선물을 준비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며 기쁜 마음으로 소비하지만 그 소비가 일상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국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인 재정적인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할 때도 그 순간은 기분이 좋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소비한 금액이 쌓여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관계를 강화하려는 소비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과도한 소비로 이어져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소속감과 관계 강화를 위한 소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간단한 선물이나 작은 모임을 통해 충분히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외식이나 비싼 선물보다는 서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과 함께 소박한 집밥을 나누거나 친구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속감을 느끼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비는 때로는 감정적인 만족을 주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과도한 소비는 오히려 그 관계에 스트레스를 주고 나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감과 관계 강화를 위한 소비는 반드시 필요한 때에 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소비의 목적은 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재정적인 여유를 지키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강화하는 소비를 할 때에는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가 아닌 장기적인 행복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진심을 담아 시간을 보내고 소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관계 강화 소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비교 소비입니다. 비교 소비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루어지는 소비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비 수준을 맞추기 위해 혹은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비교에서 오는 압박감은 종종 불필요한 소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오래된 친구들끼리 모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느 때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최신 스마트폰을 자랑하며 "이거 얼마 전에 바꿨지. 진짜 성능이 좋아."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친구들은 "나도 이제 스마트폰을 바꿔야겠네." 하고 생각하며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정말 최신 모델을 쓰고 있어서 무조건 따라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지만 결국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나중에 대출까지 내서 갚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친구들이 가끔 모여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곤 합니다. 이때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거기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소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쌀 수 있고 자주 가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살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도 그만큼 누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결국 고급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소비는 자신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주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교 소비는 일시적인 충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험합니다. 소비를 통해 잠깐의 자랑거리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비교 소비는 자신만의 소비 기준을 정하지 않고 남들의 소비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비교 소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비를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고 타인의 소비 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소비입니다. 이 소비 유형은 주로 외로움이나 상실감을 채우기 위한 소비입니다. 삶에서의 중요한 관계나 자아를 상실했을 때 그 공허함을 잠시나마 달래기 위해 물질적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오랜 기간 동안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물건이나 서비스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는 종종 순간적인 위안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감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갑자기 혼자 생활하게 된 박 선생님은 그동안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혼자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 선생님은 마음을 잠시라도 달래기 위해 자주 쇼핑을 하게 되었고 결국 몇 개월 뒤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번 쇼핑 후 잠시 기분이 나아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물건들은 결국 그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비는 물리적인 만족을 제공하지만 공허함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진 이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은퇴 후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직장에서 경험했던 활발한 사회적 활동과 역할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존재가 사회에서 가치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았던 만큼 그런 감정을 찾기 위해 소비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자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거나 기념일이 아닌 날에도 선물을 사는 등의 소비를 통해 잠시 기분을 전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비는 일시적인 만족을 주었을 뿐 결국 자신이 느끼는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 공허함은 돈이나 물건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선생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을 찾기 위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비는 내가 외로워서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 라는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만족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이나 상실감이 깊어질수록 그 상실감은 물질적 소비로는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감정을 덜어내기 위한 물질적 소비는 그 순간에는 잠시 위안이 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더 큰 공허함을 남깁니다. 또한 이러한 소비는 자주 무분별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실감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고 결국엔 그 소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필요 없는 물건을 사게 되거나 돈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감정적 공백을 채우는 소비는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비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적인 소비로는 결코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허함과 외로움은 물건을 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진정한 해결책은 대인관계의 개선, 취미 활동을 통한 자기 만족 또는 감정적인 치유에 필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물질적 소비로 인한 일시적인 위로는 결국 더 큰 공허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해결을 위해서는 감정적인 충족을 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실감이나 외로움으로 인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이나 소비를 통해 감정적 결핍을 채우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한 방법으로 공허함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소비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소비가 우리에게 주는 일시적인 만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언제나 장기적인 혜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뤄본 소비 습관들이 보여주듯 감정적으로 움직여 소비를 하는 경우 그 뒤에는 후회와 불안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고 소비했을 때 일시적인 기쁨이 지나고 나면 더 큰 후회가 찾아오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습관은 감정에 휘둘려 나중에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만들기도 하죠. 자신의 내면에서 오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외로움, 비교에서 비롯된 소비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돈은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죠. 오늘을 위한 소비는 당장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재정적인 미래를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감정에 의존한 소비를 줄이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더 건강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는 소비가 내일의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